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적당한 노동과 운동을 하는 것이 몸 건강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당한 노동과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전해드리는 건강 정보로 더 건강한 삶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즘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네. 일교차가 크면은 감기 걸리기 쉽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체질에 따라서 이 감기 걸리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평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감기라든지 이제 콧물 재채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위를 잘 타는 이제 음체질의 경우에는 생강과 대추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처럼 연하게 데려서 하루에 이제 한 번이나 이제 두 번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좋아하면서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에는 채소나 과일을 이제 섭취를 해주면서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걸으면서 적절하게 이제 체온을 유지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과 더위를 타는 양체질을 좀 다르게 관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어지러운 증상을 경험하는데요.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되면 빈혈을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도 빈혈일 수 있고 또 빈혈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빈혈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이 빈혈이란 어떤 질환인지요? 이제 빈혈은 이제 빈자, 부족한 빈자, 혈은 혈자입니다. 결국 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몸에 이제 적혈구라든지 적혈군의 혈색소가 이제 낮아지는 현상을, 적어지는 정상 수치보다 적어지는 현상을 빈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왜 빈혈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어지러움과 빈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지럼증은 그냥 하나의 증상이고 빈혈은 병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은 이제 피가 부족하다, 혈색소가 부족하다는 병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지럼증은 우리가 귀에 이제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어도 또 빈혈이 있어도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도 또 소화가 잘 안 돼도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빈혈은 병증이고 이 어지럼증은 빈혈의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움증은 하나의 증상이군요. 빈혈은 혈액 속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네. 이 부족한 질환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정말로 많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혈액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은 폐에 가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싣고 우리 몸에 이제 모든 조직으로 가서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을 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게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뀌기 때문에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 폐로 가서
폐에 이산화탄소를 줘서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면서 이제 산소를 다시 받아서 우리 조직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피는 혈색소가 있어서 붉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혈색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제 혈색이 약하거나 예, 윤기가 없거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예, 두 번째는 이 혈색소가 산소를 운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가야 되는데 한 8이라는 숫자의 산소가 가면 우리 조직에서는 산소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네. 그러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요. 이 산소의 박동, 아니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장 자체가 두근거린다든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제 안정이 좀 안 되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이 혈색소는 산소를 운반을 하는 게 주 임무인데 산소를 운반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숨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흡입을 못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산소를 폐를 통해서 충분히 흡입을 해도 우리 몸에 혈색소가 충분히 있어야 예, 산소를 조직에 운반을 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숨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필수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심장과 이제 폐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요. 예, 이 심장이 이제 부담이 되거나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피를 통해서 말초혈관, 손이나 다리 쪽으로 산소를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운반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손이 시린다든지 이제 저린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머리 쪽에서 나타나는데요. 산소가 뇌 쪽으로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통 증상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분들 또 생리를 하는 여성분들은 매달 월경을 하시기 때문에 철분이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빈혈로 인한 두통 증상이 자주 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이 두통을 예, 혈어두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빈혈을 의심해 네. 봐야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 주신 적혈구가 색깔이 부족해지면서 얼굴이 하얘지는 경우도 증상이라고 했는데 예. 사실 창백한 피부는 예. 좀 부러운데 예.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창백한 거인데 그 건조한가요? 희면서 윤기가 있어야죠. 없군요. 예, 그래서 창백한데도 윤기가 있으면 희면서 그러니까 윤기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희면서 우리가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윤기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속 피부를 봤는데 푸석푸석하다 그러면 우리 몸이 뭔가 모르지만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푸석푸석하다, 피부가 건조하다, 또 윤기가 없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왜 빈혈이라고 하면 보통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여성 질환으로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런데 남자분들도 빈혈이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016년도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그 만 1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빈혈 유병률은 남자가 2.3%, 여성이 12.2%로 여성이 남성보다 한 5배 이상 높습니다. 네. 예, 그런데 나이가 이제 70세 이상 넘어가시면 빈혈 유병률이 남자가 17.3%, 여성이 18.3%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네.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중에는 남성보다 빈혈 유병률이 높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이 나이가 높아지면서는요. 빈혈 유병률은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녀 구분 없이 주의를 예.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빈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빈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피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피를 생산을 잘 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내 몸에서 피를 생산을 잘 했는데 피가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예, 세 번째는 내 몸에 적정량의 피가 있는데 피의 요구량이 워낙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 요구량이 많아지는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요. 피의 요구량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임신했을 때나 소아들의 그 피의 정상적인 이제 수치는 11 정도로 되고 11 이하로 됐을 때는 이제 빈혈 수치로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피의 생산을 피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네. 피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철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철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로 철의 섭취를 잘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또 철분은 우리 몸에서 다시 간에서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철을 결핍한 것을 밖에서 넣어줘도 바로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에 염산에서 산의 분비가 적절히 있어야 이 철분 흡수가 잘 되는데 이 산의 그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철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를 암 때문에 위를 좀 일부를 잘랐다, 위를 전적으로 많이 잘랐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빈혈이 오기 쉽기 때문에 위를 수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철분제가 같이 아마 나가서 이제 처방을 해서 같이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예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골수에서 피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골수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뼈가 약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골수가 약하기 때문에요. 피를 만드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었는데 골다공증이 있다 이랬을 때는 꼭 빈혈 수치도 꼭 꼼꼼히 잘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에서는 적혈구 생성 인자 에리스로포이에이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 자체가 골수에 자극을 줍니다. 우리 몸에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콩팥에서 그 골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극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콩팥을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변 검사를 했는데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빈혈 수치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꼭 철분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가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철분이 소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철분제를 먹고 음식을 잘 먹어도 매달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빈혈이 잘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점막에서 출혈이 되거나 대장 쪽에서 점막에서 이제 출혈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피가 조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장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대변이 색이 약간 검어지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다가 힘을 주면 이제 피가 좀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 있을 때 철분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피가 빠져나가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위장이나 대장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원인이 암이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제 철분이 부족한지 음식도 잘 먹는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하실 때 빈혈 수치가 있을 때는 이 빈혈이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피 생산이 안 되는 경우, 또 피가 소실되는 경우, 또 피의 생산량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에 빈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잠깐 임산부와 소아의 경우 이 진단 기준을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예. 전체적으로 빈혈 진단 기준, 남자 성인, 여자 성인 어떻게 되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요, 빈혈 수치를 정의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13 이하로 떨어질 때는 빈혈, 여성은 이제 12 이하로 떨어졌을 때 빈혈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이제 건강 검진을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대체로 이제 남성이 한 12, 11 정도 이렇게 보면 그냥 조금 빈혈기가 약간 있네요.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1년이나 2년 전에는 빈혈이 13, 여성분들에게는 12 정상이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1, 2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원인은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피가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점막이나 대장 점막에서 하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한방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땀입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땀과 혈은 같은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땀이 난다 그러면 빈혈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땀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빈혈은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하는데 자신의 빈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세 군데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자기의 얼굴이나 피부가 이제 푸석하다든지 혈색이 창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결막, 눈 밑에 이렇게 결막을 밑으로 내려 보면 자기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좀 붉은색으로 선홍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빈혈 있는 환자분들은 거기 선홍색이 좀 옅은 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톱을 살짝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약간 붉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붓지 않고 좀 하얘진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빈혈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피부와 결막과 네. 손톱 끝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군요.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혈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빈혈은 철분제를 복용하면 치료가 된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피의 생산이 안 되는데 그게 세 가지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철이 있어야 혈색소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철결핍성 빈혈에는 철분제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콩팥 기능이 약해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철분제를 먹어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시다가 보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철분제를 복용을 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인체는 철분제를 밖에서 들어왔을 때 과하게 들어가면 그게 간에서 간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이고 약이고 물이고 뭐든지 내 용량보다 내 필요 요구량보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 철분제 이제 약으로 복용하는 약제인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철분제를 복용을 하실 때는 빈혈 검사를 하고 또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철결핍성 빈혈에 철분제 복용이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빈혈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빈혈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이 생길 수 있다. 심장병까지 생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철분이 그러니까 빈혈 증상이 있으면 우리 몸에 이제 조직이나 조직으로 산소를 다 못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더 보내라. 그러면 심장이 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원래 한 70에서 80 정도 뛰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90, 100맥으로 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에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빈혈이라는 조그만한 1, 2 정도 낮아도 그걸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연세가 60세가 넘어가시면 동의보감에서 우리 몸에 이제 오장육부의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시기에는 심장도 중요한데 항상 빈혈 수치를 철저하게 체크해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철저한 건강 관리 필수겠습니다. 자, 빈혈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헌혈을 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 헌혈을 통해서 딱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예. 어지러움을 딱 느끼시는 분들이 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빈혈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박사님? 이제 이렇게 헌혈해서 하시는 분들이 빈혈이 있는 분들을 헌혈을 받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피의 수치가 빈혈 수치가 없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약간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빈혈의 증상이 하나일 뿐이지 그 적정량의 헌혈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안정적으로 헌혈해 주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빈혈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적혈구는 생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적혈구는 항상 피가 우리 골수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요. 네. 생존 기간은 120일, 약 4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몸에 이제 골수에서 피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요. 항상 120일 정도가, 그래서 이제 밖에서 우리 피를 보충을 했었어도요. 이게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120일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혈구는 120일이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빈혈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지 알아볼까요? 이제 원인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요. 세 가지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의 생산이 안 되는데, 철분이 첫 번째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내과에서 철결핍성 빈혈, 철분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철분제를 복용을 해도 빈혈 수치가 많이 안 좋아지고 또 효과가 좀 가다가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에서 내 몸에서 철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위장에서 염산의 산의 분비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철 흡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때 이제 철분제를 복용을 일반적으로 이제 내과에서 하고 와도 자꾸 빈혈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위장을 보해주는 치료를 해서 빈혈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골수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콩팥 기능이 약한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뼈와 콩팥을 같은 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콩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골수에서 피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 또 콩팥을 보강하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두 번째는 피가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월경,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이나 대장점막에 이제 출혈이 있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2번 한다. 생리가 자꾸 빨라진다. 빨라지는 경우에는 1년에 12번 해야 되는데 13번, 14번까지 하게 되면 철분이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생리가 빨라지는, 생리를 또 많이 하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또 피가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혈한 동원, 피와 땀은 동원이라는 개념에 의해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땀이 많이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땀을 막아줘야 빈혈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또 뭐 코피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대변 볼 때 항문 쪽에서 자꾸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이비인후과나 소화기 내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임신했을 때 내 피의 요구량이 적정량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임산부라든지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성장이 잘 안 되고 임산부가 아이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빈혈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한의원에서 이에 따른 보혈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이렇게 원인과 빈혈 수치에 네. 따른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제가 오늘 가져온 빈혈 환자 치료 사례입니다. 75세 어머님 160cm 50kg이었습니다. 망진상 눈빛에 힘이 없고 피부도 윤기가 없고 혈색이 아주 적었습니다. 맥진상은 맥은 약하고 1분에 63맥을 띄었고요. 소화는 입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현재 병력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으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셨고, 예, 신장 기능도 병원에서 이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조금 약하다고 했습니다. 빈혈 수치는 한 9 정도 나온다고 하셨고, 현재 자가면역 질환 약을 복용을 하시고 철분제 복용하시고 고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주 증상은 진땀이 나는데 오래전부터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발성 경화증이 걸린 게 10년 전이었는데 이때부터 땀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 말하기도 싫고 목소리도 잠긴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숨이 좀 차고 조금만 걸어도 그 어머님께서 증상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씀을 하다가 조금 쉬었다 하시고 말씀을 하다가 좀 쉬었다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님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도 건조하고 또 혈색도 없고 또 맥도 약하고 빈혈 수치도 9이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신장 기능도 또 떨어져 있다고 해서 결국 피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 제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동의보감에서는 비율을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피가 나가면 절대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피가 나가기 때문에요. 당연히 철분을 피를 콩팥 기능이 약해서 만들지를 못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있죠. 음식물 섭취를 잘 못하죠. 예, 그 다음에 땀이 나가죠. 예, 이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이제 보약의 경우에는 이제 땀을 그치게 하는 약을 50%,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위 보하는 약 25%, 신장 보하는 약 25% 비율로 이제 탕약을 처방해서 1개월 만에 이제 땀을 그치게. 그래서 땀이 먼저 멈추어져야 빈혈 수치가 제가 좋아진다고 기운이 난다고 설명을 드렸고 다시 이제 3개월 투약을 해서 이제 원기가 회복되고 이제 빈혈 수치도 정상 수치로 올라서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빈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빈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빈혈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빈혈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고 네. 두 번째는 골수와 신장이 약해서 생기는 빈혈입니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에는 예, 당귀신과 황기를 각각 10g 넣고 예,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속이 좀 비었을 때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골수, 결국 뼈가 약하고 또 하나 이제 신장 기능이 정상 수치보다 좀 떨어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신장 기능이 좀 약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이제 신장에서 적혈구 생성 인자 호르몬이 골수를 자극을 해서 적혈구를 만들기 때문에 신장과 골수에 도움이 되는 빈혈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두충과 오미자를 똑같이 각각 10g 넣고 물을 1000cc 넣고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달여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이 차요법을 특히 골수와 신장은 뼈는 우리 몸의 이제 가장 안쪽이고, 그 다음에 콩팥도 가장 안쪽이기 때문에요. 이 골수와 콩팥이 약해서 복용하는 차를 드실 때는 속이 좀 많이 비었을 때 하루에 2번씩,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동의보감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차요법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복용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저녁 때는 저녁 식사 하시기 1시간 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시고 나서 많이 배가 고플 때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빈혈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한방차인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철결핍성 빈혈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당귀는 머리 당귀 신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당귀 머리도 쓰고 그다음에 몸도 쓰고 그다음에 꼬리도 쓰게 되는데 당귀 두는 이제 지혈시키고 당귀 신은 보혈시키고 당귀 미는 이제 파열시키기 때문에요. 이 당귀 신은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특히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이 황귀는 간장과 비위 기능을 좋게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간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보강을 시키고 또 비위 기능을 좋게 해서 위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위장에서 이제 철분 흡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철결핍성 빈혈에 해당하는 한방차 한번 마셔볼까요? 이 경우도 공복에 마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훨씬 도움이 훨씬 됩니다. 도움이 되는. 네, 잘 마셔보겠습니다. 좀 씁쓸한 맛이 있는 것 같고요. 왜 여기 재료에는 없는데 계피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귀 자체가요. 약간 매콤한 맛이 나요. 그래서 매콤한 맛. 지금 여기 약재가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당귀 몸이라서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한의원에 가면 대부분 이제 약장이 있을 때 냄새가 나는 게 이 당귀 신에서 냄새가 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귀 신이 약간 매콤하면서 단맛이 느껴지고 황기도 좀 단맛이 느껴져서 대체적으로 이제 간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약간 매콤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러한 음식을 좀 좋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철결핍성 빈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당귀신이고 황기는 황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잘라놨을 때 이제 이게 이제 황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는 오미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미자는 봐서 이제 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충은 나무의 이제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충을 원래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걸 가져왔는데 두충을 약으로 쓸 때는 약간 볶아서 쓰는데요. 이 오미자는 콩팥의 기능을 따뜻하게 해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두충은 콩팥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뼈를 튼튼해서 허리 다리가 아플 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빈혈이 있을 때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산을 하는데 콩팥에서 적혈구 생산 인자에 이제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충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콩팥도 강화시키고 오미자가 신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귀신, 황기, 두충, 오미자 약재 각각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빈혈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인가요? 이제 빈혈의 철결핍성 빈혈에는 족삼리와
태충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족삼리는 위에 이제 합혈인데요. 예, 무릎 바깥쪽 요스란 오목한 곳에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손을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서 적절하게 이제 산의 분비를 조절을 해주고 또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돼서 철분 흡수를 잘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태충혈인데요. 네. 태충혈은 이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분을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태충은 간장에 이제 원혈이 되기 때문에요. 간장에서의 이제 철분의 저장 능력을 강화시키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골수와 신장이 약해서 생기는 빈혈인데요. 예, 신장에 이제 원혈인 태계혈과 태계혈을 먼저 보시면, 태계혈은 내측 복사뼈의 뒤쪽입니다. 내측 복사뼈의 뒤쪽에 바로 가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용천혈입니다. 예, 족소음 신경의 정혈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발을 이렇게 약간 오므렸을 때 앞쪽에 발가락 쪽에서 발을 3등분 했을 때 앞쪽에 3분의 1 지점, 발을 약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용천혈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엄지 손으로 해서 5번씩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혈자리를 이용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족삼리와 태충을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태계와 용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철분도 부족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뼈도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는 경우에는 이 약계를 각각 5g씩 복용을 같이 해서 똑같이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혈자리는 네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좌측 혈자리, 좌측 다리를 이용하시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측 다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방차에 이어서 빈혈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까지 100년 건강 레시피에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나이는 63살이고, 네, 키는 158, 몸무게는 58. 킬로그램이시군요. 네. 네, 앞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네, 다른 게 말씀, 아니고,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발 아치 부분, 왼쪽 발 아치 부분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 항상 여기 화끈화끈거리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탁 신경이 쓰이고, 예, 그래요. 예. 그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병원에 다녀도 예, 아무 그거 없고, 정형외과 다녀도 안 그거 하고. 예, 정형외과나 한번- 병원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하신 거죠? 네네, 신경이 그 MRI도 찍어봤고, 네. 그 CT도 그 다 찍어봤는데, 예. 여기 신경이 뭐 약간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
눌린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한 달 정도 치료받고 여기 주사도 맞고 예. 막 했는데 그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되게 아픈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거기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낮하고 밤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네. 밤에 잘 때 더 화끈거리고 잘 때 누워 있으면 예. 발에 화끈거리고. 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그런 건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예, 수술 받은 적도 없고요.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팔 수술한 적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예, 운동은 안 하고 제가 그냥 일을 좀 다녀요. 예. 일이 좀 오래 서 계시는 일입니까? 네, 한 6시간 서 있어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체질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요. 예. 지금 그 이제 2, 3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주무실 때 이렇게 땀이 나거나 조금 움직이면 땀이 좀 자주 나고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땀은 안 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발에서 이렇게 화끈거릴 때 이불을 좀 덮으면 좀 답답하세요? 이불을 덮으면 답답한 건 없고 그냥 이불을 덮으면 좀 나은 것 같고. 아, 덮으면 좀 낫고요. 예. 예. 원래 지금 이제 발은 좀 화끈거리는데 아까 화끈거리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화끈거리면 거기서 이제 열감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이불을 덮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순환이 되고 그 화끈거리는 느낌이 좀 사라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예, 그런 거는 다 잘 보고 예. 있어요. 2, 3년 전에 뭐 특별히 무리하고 뭐 그런 적은 없었고요. 예, 문의한 적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러니까 예. 예, 잘 때 이제 잘라 하면 누워 있으면 더 아프고 여기 신경이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의 근무하시거나 서 계실 때는 조금 그 화끈거리는 증상이 감소가 됩니까? 네네, 일한다고 그러는지 여기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갱년기 증상 겪으셨습니까? 갱년기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 선풍기 에어컨 좋아하세요? 선풍기 에어컨 그래 안 좋아해요. 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 계시고 걷고 움직일 때 지금 네. 발바닥 아치 쪽에 이제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근막이 좀 더 힘드니까 그 부분이 이제 화끈거리고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낮에보다는 밤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그 화끈거리는 증상이 심해지시잖아요. 네.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족열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몸 자체에 이제 한방에서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는데 음기 자체가 이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발바닥 그 아치 부분이 이제 낮에 아픈 게 있고 밤에 아픈 게 있는데 밤에 더 심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도 병원에서 뭐 신경에 지금 크게 문제 소견은 없어 보이고 검진상도 이제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병이냐 혈병이냐 구분해서 치료하면 되는데 낮에보다 오히려 밤에 쉴 때 더 증상들이 심해지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혈병으로 검진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을 때 그 빈혈 수치는 항상 정상으로 나오십니까? 빈혈 수치가 한 정상에서 한 3 정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빈혈이 좀 있어서 예. 철분약도 좀 먹기는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 항상 그 빈혈 수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빈혈이 생길 때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의 생산이 잘 안 된다든지 피가 생산은 됐는데 위 점막이나 대장 점막으로 해서 약간의 피가 나오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일을 내 체력에 비해서 좀 과하게 하면 또 이 피라든지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이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빈혈 증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빈혈 수치도 약간 있고 한방에서 볼 때 네. 이제 혈병이고 또 하나 이제 낮에보다 밤에 더 아프기 때문에 예, 보혈시키는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은 하초에 이제 음기를 보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당귀신, 당귀 신. 예, 당귀 예, 몇 예, 그램요? 예, 당귀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요. 예, 예. 몸신자요. 당귀신이 있어요. 당귀신 예, 예, 당귀신 10g. 10g. 예, 그 다음에 황기 10g. 예, 황기 10g. 예, 그 다음에 백출 4g. 백출 4g. 예, 그 다음에 두충 4g. 두충예. 예, 두충 4g. 예, 그 다음에 오미자 4g. 예, 오미자 4g. 예, 그렇게 해서 그 5가지를 물을 1200cc 넣으세요. 예, 물 잠깐만. 물 1200cc. 예, 그렇게 하고 한 25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네.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차를 아침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요. 아, 전에 예. 예, 식사 전에요. 예, 한 어. 잔. 예, 그렇게 해서 2개월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이 네. 말씀 주신 이 한방차로 조결감 완화에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왼쪽 바다치 화끈거림에 대한 증상을 상담해 주셨는데 이 조결감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조결감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음식을 잘 먹고 에너지가 많아질 때 열이 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리 부분은 하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이라는 성질 자체는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음식을 잘 먹고 에너지 신진대사가 잘 돼서 기력이 좋을 때는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증상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얼굴이 좀 붉어진다든지, 예, 그 다음에 목의 앞쪽이 좀 붉어진다든지, 얼굴 쪽에서 좀 열감이 난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손바닥에서 좀 열감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예, 그런데 연세가 지금 63세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은 소음인 체질로 여겨지고, 예, 그러면 손과 발이 차야 되는데 특히 밤에는 우리가 쉬면 발 자체가 오히려 약간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쉴 때 발에서 화끈거린다는 것은 한방에서 우리 몸의 발 쪽으로 음기라는 에너지 자체가 가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자체의 에너지가 잘 못 가기 때문에 반대적인 현상으로 열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종문이라든지 화문에 보면 족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좀 뭐 이불을 덮으면 시원해진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불을 덮으면 좀 답답하고 예, 양발을 신으면 좀 갑갑해서 오히려 이불을 차내고 예, 양발을 벗어야 발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 자체가 한방에서 보면 이제 허하고 과로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예, 오랫동안 이제 누적되어서 한 2, 3년 전에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기혈을 보해주는 약을 이제 쓰게 되는데 현재 약간의 이제 빈혈 수치가 있는데 전에 이제 철분제를 먹었기 때문에 또 연세가 대체적으로 이제 60 넘어가게 되면 이 빈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빈혈이라는 것은 이제 철분이 부족한 원인도 있지만 우리 몸에 이제 간장이나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간장에서 철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 위에서 이제 염산, 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예, 철의 소화 흡수를 도와야 되는데 이제 이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콩팥에서
골수 쪽을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콩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콩팥을 보호하는 약을 같이 제가 차 요법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럼 이 한방차에 쓰인 약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약재는 지금 이제 당귀 신 자체는 이제 보혈시키는 약재입니다. 약간의 빈혈기가 있고 철분제를 전에 복용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방에서 이제 당귀 신은 음기를 보충을 해주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낮에보다 밤에 병이 더 심하다는 것은 혈병이니까 당귀 신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백출인데 백출은 이제 비위 기능에서 우리 몸에 이제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고 또 하나 이제 발바닥은 동의보감에 보면 족소음 경락, 신장 경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두충과 오미자를 넣어서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발바닥에 족소음, 신경, 경락을 따뜻하게 이렇게 순환시키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약 재료로 도움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흔히 왜 발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족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네. 발에 열감이 있는데 족욕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열감이 있는 경우는 도움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족욕이라는 것은 혈관을 따뜻하게 이제 팽창을 시키면서 이제 순환시키게 되는데요. 네. 대체로 이제 열이 있을 때 이 열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기운이 있을 때는 잘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요즘은 목욕탕을 이제 가서 탕 속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이제 탕 속에 오래 있어도 몸이 탕 속에 있다가 나와서 몸이 가볍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탕 속에 한 5분, 10분 이상만 있으면 나와가지고 아우 막 기운이 쭉 빠져 몸이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이렇게 화끈거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족욕을 하셔도 물의 온도를 최대한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 하시고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생활 속에서 조결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발 건강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이 조결감이 있을 때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술이라든지 어떤 염증 반응, 그렇지 않으면 이제 뇨산 같은 게 있어서 열감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발의 족욕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소음인 체질, 특히 선풍기나 에어컨,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너무 뜨겁게 하면 발 쪽에 이제 음기 자체가 오히려 마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살아가는데 나무, 식물이 살아가는데 햇빛이 필요하지만 그 햇빛이 너무 세면 나뭇잎이 마르는 것처럼 내 몸에 이제 조결감이 있을 때 체온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물의 온도를 자기가 발에 담궜는데 기분이 좋다. 그런데 그 온도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했을 때 좀 적당하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해야 되지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발 쪽에서 에너지 자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항상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족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운동 필수겠고 또 이 체질에 따라서 조결감을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온도가 다르겠습니다. 최준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빈혈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박사님?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철의 흡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육류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생선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소보다 철분 흡수가 빨리 되는 게 육류이기 때문에 네.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은 육류를 적절히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육류나 음식을 잘 섭취를 해도 철분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철분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에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육류를 섭취하면서 이 빈혈이 있는 분들은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골고루 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을 골고루 너무 배부르지 않게 섭취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빈혈 예방을 위해서 평소 철분이 많이 들어간 육류 섭취와 함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 섭취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빈혈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가까워지는 시간 최준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